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저희 지인들과 협동으로 운영할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번 영상은 그 채널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이번 채널의 주요 목적과 주제는 급변하는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저를 포함한 중년들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저는 각계의 지인분들과 같이 그와 관련한 진지한 연구를 같이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는 인사이트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인사이트들은 단순히 고민 해결뿐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대한 아이디어 등도 포함될 것입니다. 저는 금융회사와 식품 제조업체, 그리고 교육사업 등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수년 전부터 기업체의 경력직 사원을 연결해주는 헤드헌팅 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1의 특성상 특히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점점 빨라지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에 대해서 작은 솔루션이라도 같이 찾아보고자 하는 바람으로 이 채널을 기획하게 되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네요. 수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이 시대의 변화의 물결은 우리들 실생활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직장에서 은퇴를 앞둔 저를 포함한 주위 동료나 친구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 두려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디지털 문명에 친숙하지 못한 삶의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이나 비즈니스 패턴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과거에 익숙한 삶의 패턴을 적극적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준비 없는 은퇴를 하기에는 우리들의 수명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 키워드는 AI, 로봇,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그리고 3D 프린터 등이라고 하겠는데, 저는 그와 관련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인생 2호작 이상의 삶을 꾸려나가고 계신 지인분들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과거 다니던 직장에서 똑같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치밀한 준비와 각고의 노력으로 변신에 성공하셔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예전 직장에서 업무를 응용하고 타 분야 지인분들과 협업하여 특별한 서비스나 제품들을 생산 유통하는 일을 정년 없이 영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대에서 가장 현명한 일하는 방식이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종 직장이나 직무 경력자보다는 나와 다른 커리어를 가진 경력자들과의 협업이 더 생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 분야의 지인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협업해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중년들의 고민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공유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앞으로 위와 같은 취지로 도움을 주고받을 분들 중에 세 분을 초대해서 간단히 그분들의 소개를 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현재는 숙명여대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지식과 그리고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계신 우리 문영남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어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앞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특히 어떤 기성세대 중년 이상이겠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시고 어떻게 소통하고 싶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신문 기자 생활을 하다가 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네.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 기자 생활이 바쁘지만 그 가운데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 그 박사학위를 받고 학교로 올 수 있었고, 음. 기자 하면서는 주로 IT 분야 현장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IT에 대한 현장 실무 경험을 많이 쌓을 수가 있었고, 음. 또 동시에 박사과정을 하면서 이론적으로도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네. 학교로 올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계속 저는 새로운 트렌드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음. 학교에 와서 교육하면서 그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물결로 다가왔는데 그걸 기자 경험을 접목해서 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책도 쓰고 강의하면서 그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면서 강의나 칼럼을 쓰거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좌우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생 공부 그리고 인생 선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공부하면 그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자들 수명이 짧은데 그 대학으로 직업을 바꾸면서 제 수명을 많이 늘릴 수가 있었고 예. 뭐 그래서 아주 해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우리 삶과 우리 사업 이런 데 접목할 것인지를 좀 같이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분야는 AI 융합 비즈니스 전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AI 융합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AI가 모든 산업에 접목될 수 있는데 저는 중장년 분들이 본인들이 경험했던 것에다가 AI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면 제2의 인생을 사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4차 산업혁명 중에도 IoT, 사물 인터넷, 그리고 5G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것을 연구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같이 고민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일자리를 같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문 교수님께서 좋은 인사이트들을 많이 도출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그 유명 대기업 유통회사에서 물류 전문가로 근무하시다가 물류 분야의 교수님으로서 변신하셔서 어떤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우리 박명규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도 문 교수님처럼 간단한 소개와 함께 앞으로의 어떤 메시지의 방향성과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간단한 소개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컨설턴트 또 대학 교수의 길을 거쳐서 현재는 교수 창업을 하는 다양한 변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가 평택대학교에서 스마트 물류학과를 가리키면서 부딪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이 본 콜라보 TV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물류는 상품 흐름 중심의 물류이다 보니까 힘이 매우 중요했었고 미래의 물류는 인간 중심의 물류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 물류라는 그런 이름으로 컨셉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3D 그러니까 더티, 디피컬티, 데인저러스라는 그런 특성이 많이 녹아 있지만 향후 CES라는 컨셉으로 반대 단어입니다. 클린, 이지, 세이프티 이런 새로운 스마트 물류센터가 많이 저희들 삶 가운데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같이 앉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문 교수님 4차 산업혁명 말씀을 하셨는데 토머스 프리드먼의 그 책자를 잠깐 보니까 13장에 사회적 혁신은 가능한가라는 그런 챕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챕터와 연결시켜서 앞으로 변화될 물류 현장의 그 혁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초대 손님 중 마지막 분으로 이분은 그 현대자동차 연구원 출신이신데 그 연구원으로서 재직하신 이후에
지금은 전기로 구동하는 그 모빌리티 쪽의 개발과 함께 유통 사업을 같이 하고 계신 우리 김건규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김건규 사장님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김건규 사장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변신을 하시게 됐으며 앞으로의 어떤 계획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방금 소개받은 김광규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기존의 내연기관으로 작동되는 그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내연기관으로 작동되는 자동차가 이제 보편적이었던 시절에 이제 개발과 연구를 주로 담당을 했었고요. 예. 근데 불과 최근에 변화는 20여 년밖에 안 됐지만은 20여 년 전부터도 전기에 의한 심지어는 100년 전부터도 사실은 그 세그웨이 형태가 있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화 되어 이제 사회에 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주된 첫 번째 원인은 친환경 에너지원과 그 동력원에 의한 지구 살리기가 원인이었습니다. 아,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보다도 또 다른 그 여러 가지 기술이 대두되면서 뭐 산업혁명을 또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산업혁명이 이제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에 의해 촉발이 되었고 사실은 이것이 기술혁명이 아닌 그 인간 삶의 혁명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이동수단이고 그 중에 그렇죠. 하나가 이제 내연기관에서 뽑는 각종 유해 물질이 없는 좀 클린한 그리고 경제적이거나 에코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탈 수 있는 그 이동수단을 언급을 하면서 이 모빌리티라는 형태로 이제 세계에 이제 다시 재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관련된 기술이 들어갈 수 있고 아까 문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AI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빅데이터 예. 그리고 IoT들을 접목을 해서 좀 더 스마트한 이동수단으로 지금 재탄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 그리고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많은 분들하고 같이 나눠서 정보를 나눠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